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 부품 중에 수남매 상승에 따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올해 실적 성장 전망 속에요,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개별 유망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요, 다우지수가 0.6%, 나스닥이 1% 하락을 하면서요, 지난 한 주 동안에 다우가 1.6%, 나스닥도 1.4% 하락 전환되는 모습이죠. 자, 미국뿐이 아니고요, 유럽 주요 증시, 즉 독일 증시도 지난 한 주 동안에 3.2%, 프랑스도 3% 낙폭이 심화되는 모습이죠. 자, 글로벌 주요 증시가요, 그동안 올해 들어서 상승폭이 거에 따른 부담 속에요, 추가 금리 인상 우려로 하락이 전환되는 모습이에요.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죠. 중국 증시가 주중에 금리 인하 0.2%를 단행을 하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지만은 오히려 중국 증시는 2.3% 하락을 했고, 또한요,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요. 30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상승 흐름 속이 한풀 꺾이면서 2.7% 하락을 했고, 대만 증시도 0.5% 약세예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경계심은 필요하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코스피 지수가 2.1%, 코스닥 지수가 1.4% 하락을 했는데, 특히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이 되면서 수급적으로 약하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코스피 시장에서요, 외국인들이 전주까지 올해 들어서 14조 원을 순 매수를 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1조 1천억 매도죠. 기관도 5,700억이나 매도를 하고, 그 물량을 개인만이 1조 9천억 매수, 수급이 약화되고 있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단기적으로는 추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다만요, 추세적인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지금요,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경기 침체인데, 경기 침체가 경착륙이 아닌 영착륙이 될 가능성, 전망을 높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요, 지금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추세적인 하락보다는 올해 들어서 크게 올라간 거에 따른 자율 조정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경계심은 필요하지만은, 그죠? 시장 주도주인 반도체 자동차주예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한번 반도체 한번 알아볼까요? 자, 삼성전자가요, 다음 주 지나면, 그죠? 2분기 실적 발표인데, 요번에 KB증권에서 리포트 하나 나왔죠? 2분기 영업이익이 9,012억으로서요,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상회를 할 걸로 예상이 된 데서, 올해 전체적인 영업이익도 10조 9천억대에서 11조 4천억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실적의 예상치를 조금 좋게 보고 있다는 전망이죠. 자, 거기에 힘을 받아서 그런지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 동안의 코스피 시장 쪽에서 1조 1천억을 매도를 했는데, 삼성전자에는 5,100억을 순매수를 하면서 올해 들어서 11조 4천억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어요. 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하반기에 빠르게 회복이 될 걸로 본다. 특히요, 이 KB증권에서는 2분기 삼성전자의 디램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20%나 증가할 걸로 보고, 또 최근에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AI 관련해서, 그렇죠? 시장에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수혜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삼성전자가 올 4분기부터 북미 GPU, 그죠? 엔비디아겠죠? 거기에 이 고대역폭 메모리를, 그죠? 본격적으로 공급이 전망이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삼성전자 전체 D램 매출에서요, 이 고대역폭 메모리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현재 6%에서 24년에 18%까지 확대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하반기서부터 반도체 업황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반도체를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이 AI 관련해서 이 DDR5, 그러니까 차세대 D램 반도체죠. DDR5하고 이 고대역폭 메모리,
갈주 위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 관련주로, 그죠? 그러니까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주로 한미 반도체, 이수 페타시스인데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추세적인 하락 모습은 나오지 않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추가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있지 않나. 다만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갖고 계시는 분들만 이 극대화를 위해서 언제 매도 타이밍을 노려보는 거지, 신규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가격적 리스크가 많이 크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우리가요, 이 엔비디아 관련 종목에서,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 종목에서 이오 테크닉스를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한 5월 중순경 이후 이오 테크닉스도 한 3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바로 이오 테크닉스가 레이저 운영 장비 제조업체죠. 인공지능형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주로 수혜가 기대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 단점은 실적이 부진된다. 왜냐하면 작년에 928억의 영업이익이 올해 693억, 내년에는 한 1000억 정도인데, 그죠? 올해 영업이익이 감소. 요거는 부담되지만은 지금 흐름상으로 이 인공지능, AI 관련된 주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끌고 가면서 매도 타이밍을 노려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가요 반도체 관련 종목에서 5종목을 강조를 많이 해드려요. 그 중에 사상 최고가 난 종목도 계속적으로 출회되고 있죠. 그러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바닥권에서 못 움직이는 종목, 우리가 이오 테크닉스도 그때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그리고 또 새롭게 말씀드린 종목이 원익 QNC죠. 자, 원익 QNC는요, 웨이퍼를 보호하는 소모성 부품인 이 커즈와 산업용 세라믹 생산 업체인데요. 예, 올해 증설을 많이 하면서, 이 생산 능력이 커지면서 수혜가 전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반도체 종목보다 덜 올랐기 때문에 이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예상 실적 퍼로 따지면 한 10배 수준인데, 이 업종 퍼가 15배 정도 수준 되죠. 그래서 상당히 좀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실적 부분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죠? 21년도에 868억인데 작년에 1151억, 올해 1215억, 내년에 1500억 가까이까지 크게 올라갈 거로 실적이 상당히 전망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반도체 종목 중에서 우리가 덜 오른 종목으로 관심 갖자 하면서 우리가 월덱스하고 같이 비교를 많이 했죠. 과거에도 아마 제 방송을 오랫동안 들으신 분이 압니다. 우리가 반도체 소재 부품 종목 세 종목, 원인 QNC, 월덱스, 하나머티리얼, 세 종목이 항상 과거에도 순환매를 보면서 하나가 치고 가면 하나 못 가다가 그것이 많이 올라가시면은 다른 종목이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원익 QNC를 우리가 노려보시는 분들은 월덱스 주가가 고점을 찍고 조금 조정 양상에 나오면은 원익 QNC로 순환매 상승이 나타난다라고요.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어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윗부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원익 QNC의 일봉 모습이고, 아래가 월덱스의 일봉 모습입니다. 바로 요 날이죠. 6월 15일경일 거예요. 이 월덱스는 그렇죠, 고점 차상점다. 이 연중 고점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히려 원익 QNC는 수급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그러니까 6월 15일이죠. 외국인들이 12만 7천 주를 사주면서 상승이 전환되면서 기간도 뒤늦게 최근 3일 동안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죠. 그다음에 순환매를 계속적으로 과거에도 보여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원익 QNC 한번 목표가를 보면요, 이것이 아마 35,000원대가 사상 최고가 수준일 거예요. 한번 원익 QNC, 그죠? 월봉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월봉상은 35,000원대 좀 한 32,000원, 바로 역사적 신고가 강이 힘들고 한 32,000원 정도. 그러면 앞으로 한 10% 정도는 상승 여력이 남아 있지 않나, 그죠? 그러면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따라가기보다는,
특히 또 시장이 지금 최고가를 치고 나가는 강세장이면은 올라간 종목을 따라 사도 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예상되는 국면에서는 추격 매수는 자제한다. 갖고 계시는 분만 32,000원 정도 수준에서 매도를 고려를 해달라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대신 또 이 종목이 쉬면요, 이 하나 머티리얼즈라든지 월덱스로 또 매수세가 이전이 되면서 또 상승 흐름이 있어. 월덱스, 하나 머티리얼즈, 그리고 원익현실 이 세 종목을 보시면서 순환매로 대응하다. 내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원익 QNC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원익 QNC가 또 꺾일 때, 그죠? 아까 말씀드린 이 월덱스라든지 하나 머티리얼즈로 우리가 또 이전 교환 재매매하는 그러하면은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저는 SNS텍 상당히 오랫동안 강조를 했었어요.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신규는 조금 겁나는 국면 가격대긴 하지만 저는 갖고 계시는 분들 좀 더 끌고 가도 좀 길게 봐도 되지 않나. 자, SNS텍은요, 노광 공정에 활용되는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테마별,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주도하는 종목이 EUV, 그렇죠? 그리고 패키징, 그러니까 후공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DDR5 차세대 메모리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관련 종목. 그러니까 이렇게 테마별로 한 종목씩 다 말씀을 드려서 SNS텍 EUV 관련 종목으로 조만간에 이 EUV 양산을 목표로 지금 공장을 짓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개발이 좀 완료되는 소식이 좀 전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여기 보면 EV용 블랙마스크 개발 임박, 그리고 투과율 91%의 극자회선 펠리클 개발, 삼성전자가 지분 8.7%나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인에 200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죠. EV용 펠리클 양산을 목표로. 그러면서 실적을 보십시오. 지난해 160억 영업이익이 올해 380억, 내년에 840억. 100%씩 넘게 영업이익이 성장을 한다. 당연히 그래서 주가가 올라왔고 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SNS텍 EUV 관련 종목. 그리고 후공정에서는 두산 테스나, 그죠? 그리고 아까 말한 DDR5는 아비코 전자. 물론 지금 이제 단기 상승에 따라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저는 이런 종목군들 좀 더 끌고 가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부품주 원익 QNC, 하나 머티리얼즈, 월덱스 세 종목으로 갖고 있죠. 순환매를 잘 활용을 하면서 교체 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시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6월 하순이니까는 아마 다음 주부터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로 2분기 실적 어닝 2분기 실적이죠. 발표가 본격화 될 텐데요. 자, 올해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데다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 개별 종목에 대해서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H1만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율주행 레벨 3가 하반기에 출시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율주행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HL만도 같은 경우는요, 이 차량의 제동등 안전과 편익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요, 영업이익률이 좀 꾸준히 성장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동안에는 중국 공장하고 한국 공장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2022년 4분기에 영업이익률이 2.6%밖에 되지 않았는데 올 1분기에는 3.5%, 그리고 2분기에는 3.6%, 3분기에는 4.6%, 그리고 4분기에는 5.4% 영업이익률이 크게 증가한다. 그렇죠? 그 이유는요, 중국 공장을 6개에서 4개로 축소를 하고 인력 구조 조정, 또 소품종 대량 생산을 통해서 고객사 확보로 수익성을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라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한번 볼까요? 21년도 2323억에서 지난해 2481억, 그죠? 올해 3464억이 전망이 된다.
특히 이 HL 만도는요, 자회사인 HL 클레무브를 지분 100%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HL 클레무브 같은 경우가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문 자회사란 얘기예요. 지난해 이 3조 원 가까운 이 수주를 거뒀다. 그래서 HL 클레무브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여기 역시 이제 주요 고객별 매출 비중인데, 현대차 비중이 가장 크죠. 50.2%, 그죠? 그리고 GM이 7.3%, 그리고 중국 OEM이 한 8.7%, 그리고 EU가 4.8%, 그죠? 한국이 반이고, 그리고 나머지, 그리고 자동차 쪽이 지금 국내에서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HL 반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특히요, 우리가 지난주 일요일날 방송을 통해서 뭘 했습니까? 아마 이날 그러니까 장대 양봉 나오고, 그러니까 조정 받을 때인데, 우리가 보통 대형주들은 2, 3일 조정을 받는다. 그죠? 그래서, 월요일날 저녁이라든지 화요일날 저점에서 매수를 하자란데요. 항상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의 끝마무리는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하루의 변동폭가 시가서부터 종가까지, 그리고 고가, 저가, 그 변동폭이 상당히 적다. 적다는 얘기는 누가 주가 관리를 해주고 있고, 또 이날 장대 양봉이 나왔던 매수했던 세력들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거래량 감소했다가 바로 거래가 증가하면서 수요일날, 그죠? 또 한 번 큰 폭에 6.3% 올라가는 모습이고, 자, 이제는 올해 고점 수준이죠? 3월달 고점 수준에서 또 쉬어가는 모습이다. 자, 그러면 이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3일째 조정, 그러면 이제 월요일인데요. 이때 가격대가,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약세다 그러면은, 그죠? 이 최근 조정폭이 52,000원, 그러니까 5만원 정도의 매수를 했다가 요 고점이 있죠? 한 49,000원 정도죠? 그 정도가 깨지면은 바로 또 빠져나오는 전략.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수익은 좀 더 크게 날 수 있고, 그리고 내 생각 반대로는 바로 손절을 치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인바디인데요. 체성분 분석기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체성분 측정 명사로 인바디를 많이 쓰죠. 그만큼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올해 2월 이 인바디가 미국 해병대하고 250대 공급 계획을 맺었는데 한 대당 1,700만 원 육박하는 고가 기구죠. 그래서 미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2021년 293억, 지난해 456억, 또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적 부분을 봐도요, 여기 나왔듯이 2021년 359억에서 작년에 407억, 올해 440억, 내년에 520억, 꾸준하게 성장을 해주고 있다서 연평균 11.2%, 해외에는 13%씩 늘어나면서 실적 성장이 돼주고 있는데, 자, 이게 실적 성장이 되는 데다가 최근에, 그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개별적으로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볼 만한데, 자, 최근 저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 있는 지지대, 뭡니까? 이동 평균선이죠. 지난 목요일날 저점을 형성 28,700원 거래량을 찍고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저점을 형성해주는 그런 모습이다. 20일 이동평, 죄송합니다. 20일이 아니라 60일선이죠. 60일 이동평균선이 28,600원, 그렇죠? 28,600원을 저점. 그러니까 28,600원 정도 수준에서 매수를 해주고, 요때 갭 상승했던 최고점 28,000원이 깨지면 손절을 치는 그러한 전략을 요하는데, 수급으로 보던지, 그렇죠? 근데 단순히 좀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이게 많은 분들한테 얘기하기는 그런데, 그렇죠? 좀 시장도 하락하고 있고 좀 불안하고 하니까는 한번 관심 있는 분들, 아니면 그냥 공부상으로 이러한 모습일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렇죠? 그리고 거래량이 전일 19,000, 2만 주밖에 안 돼요. 상당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그냥 공부한다는 차원으로 한번 접근하고, 이러한 종목은 아까 말씀대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 가령 뭐 15만 주나 20만 주 정도 되면은
큰 폭의 오름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손절가 반드시 정해놓고 대응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SFA인데 이건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에요. 1분기 별도 기준으로 신규 수주가 6,547호였어요. 분기 최대치를 기록했죠. 그래서 전체적인 수주 잔고가 1조 3,300억. 2분기에도 별도 기준으로 신규 수주가 한 5천억이 예상이 되면서 연간 수주와 비슷하게 전망인데, 실적이 작년에는 좀 줄었다가요, 올해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이다. 특히 이 SFA 같은 경우는 좀 월봉상으로 보면요, 그죠? 시장은 상당히 큰 등락이 있는데, 그죠? 꾸준하게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실적 성장된다.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뭐 길게 보지 마시고, 최근에 41,000원에서 이 38,000원까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 반등폭은 충분히 4만원 전후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나. 특히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외국인들, 물론 기간이, 이것이 이제 개인이 매도하면 더 좋은데, 만약에 개인이 매도했다면 또 주가가 또 이렇게 하락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38,000원 정도 수준에서 한번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요 저점, 우리가 항상 단기 종목으로 들어갈 때는 항상 손절가를 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 37,000 뭐 한 300원 정도, 요 최근 그쵸? 저점 수준에서는 손절을 또 생각하고 진입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실적 성장에다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HL 만도, 인바디, 그죠? 그리고 SFI 좀 세 종목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그냥 현대투자 유료원 안내였죠. 6개월에 200만원, 1년에 300만원.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실 분들은요,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아니면 또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 특히 시장의 주도주가 눌림목 때 언제 타이밍이 되는지, 조정 마무리 국면에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